번째 수업.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항등식을 했죠. 항등식을 한 이유가 오늘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항등식에 대한 개념을 살펴본 거다라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살짝 올리고 출발 다시 합니다. 예, 나머지 정리 논하셨어야 되겠네. 자, 나머지 정리라는 녀석에 대해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을 쓴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친구 꽤 좀 알아두어야 될 내용인가 보다라고 살펴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 넘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나머지 정리가 사실 가장 귀찮은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친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나머지 정리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나머지 정리 이해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뭐다? 항등식의 원리, 개념이 쓰이는 거다라고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항등식이 뭔지를 조금 더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들어보시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요 앞에 있는 차시 항등식을 한번 다시 봐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정리에 대한 개념 우선 결론부터 한번 제시해 볼까요? 이렇게 써볼게요. 다항식이 있어요. 그 전에 여기부터 할까요? 대충 제목에서 수학 모든 거 똑같습니다. 제목에서 대충 어떤 얘기를 할 건지가 대충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를 설령 모른다고 말하진 않겠죠. 나머지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있고요. 정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성질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라고 하면 나머지에 관련된 성질이다. 뭐 어떤 여러분들은 공식으로 말을 하겠지만 나머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과 관련된 부분이다. 자, 그러면 다항식이 있어요. 나머지니까 뭔가를 나눠야 되겠죠. 다항식 px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px라는 친구를 뭐 x-알파로 나누었다고 합시다. 나누었을 때 잠깐만요. 요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로 나눴다고요? x-알파로 나눴습니다. x-알파로 나눴단 말이 무슨 말이죠? 1차식으로 나누었습니다. 잠깐만 요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머지 정리도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1차식인데도 뭐예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거 눈에 보이죠? 최고차 한계수가 1인 이 나머지로 나누었을 때 뭐라고 하자? 나머지를 나머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나머지를 R이라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되게 무난한 말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계속 그 다항식의 나눗셈까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다항식 px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 px라는 친구를 x-알파로 나눴다. 그럼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잠깐만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이 나머지 r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상수가 나오겠죠. 상수일 겁니다. 만약에 2차식으로 나눴으면 1차식 이하가 되던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잠깐만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나머지라고 하면 이 나머지에 대한 성질을 나머지 정리라고 했으니까 이 나머지 R에 대한 녀석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실제로 나누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가 얼마다 라고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나머지 R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녀석이 P알파이더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머릿속에 넣어두실 거는 이 친구죠. 이 친구죠. 근데 이 친구만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식을 다 이제 요걸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되죠. 이런 애가 있나 보다. 근데 잠깐만 되게 밑도 끝도 없는 부분 좀 생겼어요. 선생님, 나머지 R이 P알파가 뭡니까? P가 뭐였어요? 다항식에다가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서 알파를 집어넣었어. 알파가 어디서 나온 알파더라라고 봤더니 여기 뭐예요? 여기는 요 녀석. 여기는 요 알파. 예, 요 친구를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나오더라. 지금 이 결론만 살펴놓고 보시면 되게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갑자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잠깐만, 요거는 증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시각적으로 한번 볼게요. px라는 애가 있었어. 어떤 식인지 몰라. 근데 이 친구를 뭐로 했어? x-알파라는 식으로 나누었어. 그럼 그때 몫을 내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어떻게? 그냥 써. 그냥 qx라는 몫이 있다고 쳐. 그 다음에 나머지도 알아? 몰라? 몰라? 모르니까 그냥 땡땡땡 해서 나머지 R이 있다고 쳐. 자, 이게 실제로 보시면, 지금 PX라는 친구를 X-알파로 나누고 있구나. 그래서 몫이 QX가 나왔고, 나머지도 R이 있을 텐데, 아직 뭔지 모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나눗셈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했지만, 이제 이렇게 쓰지 말자 그랬죠. 이 친구는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항등식의 관점에서 쓰는 게 편하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꿔 쓸게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쓰냐면, PX라는 아이가 있었다. 근데 이 친구를 어떻게 x-알파라는 녀석으로 나누었다.
그랬더니 몫이 무엇이었다? 몫이 QX였다.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였다? 나머지가 R이었다.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자, 이 식이 왜 중요한 식이냐? 이게 사실 나눗셈에 대한 식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표현하셔야겠죠. 이 친구가 왜 중요한 식이냐라고 봤더니 이 친구가 뭐가 되더라? 이 친구가 항등식이 되더라는 거죠. 어떤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더라는 거죠. 선생님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게 왜 항등식이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신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라 얘들아. 여기 좌변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우변이죠. 예.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같아야 달라요. 같잖아요. 같잖아요. 똑같은 식이잖아요. 다시 해서 이거는 그냥 왜 항등식이냐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식이니까 항상 성립하는 거겠죠. 왜 성립하냐고요? 예,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를 나누고 곱하고 해서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왼쪽 오른쪽 같겠죠.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친구는 항등식이라는 거죠. 잠깐만 중요한 개념 나옵니다. 항등식이다라는 게 뭐냐?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게 뭐냐? 제가 이런 말 했죠. x에다가 뭐라고요? 어떤 수를 넣어도 항상 성립한다. 어떤 수를 넣어도 항상 뭐한다? 성립하는 것이 항등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말은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이 항등식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고 치면 자 여기 x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x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각각의 x들에다가 내가 뭐예요? 어떤 숫자를 넣어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이 식은 항상 뭐 해야 된답니까? 성립해야만 됩니다. 예, 왜요? 항등식이니까. 뭘 집어넣어도 이 친구는 성립해야만 돼요. 잠깐만요. 그러면 어떤 숫자를 집어넣을까? 내가 이 어떤 수 중에서 이걸 도대체 어떤 걸 집어넣어야 되느냐? 잠깐만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거 살펴보세요. 내가 뭐가 궁금하다 그랬죠? 나머지가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뭐 궁금해요? 뭐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저는 뭐가 궁금하다고요? 여기 주어져 있는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말을 돌려서 말하면 이 앞에 있는 요 녀석 있죠? 이거는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요, 나는. 궁금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0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0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간단하죠. x에다가 알파라는 친구를 대입하게 되면 예, 앞에 있는 거 날아갈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그 식이 성립할 거냐? 성립합니다. 왜 성립한다고요? 항등식이니까. x에다 뭘 집어넣어 성립하는 녀석이니까. 잠깐만. 그러면 결론 이거예요. 자, 여기 좀 한 번에 보기 위해서 조금 좁게 쓸게요. 자, x는 알파라는 친구를 대입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입해 봅시다. 예. 자, x는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자, x 대신에 다 뭐 쓸 거예요? 알파를 쓸 거예요. p 알파라는 친구는 알파 빼기 알파에 q 곱하기 알파에 더하기 r이더라. 맞나요? 근데 알파 빼기 알파가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0이죠. 그러면 여기 전체 q 알파가 뭔지 알아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0 곱하기인데 뭐 당연히 0 아니겠어요? 다시 해서 남아있는 식이 뭐만 남아있느냐? p 알파라는 친구가 무엇이다? 네, r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r이 당연히 뭐였어요? 이 친구가 나머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나머지가 뭐 p 알파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요거 실제로 이제 예를 보셔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개념 다 설명한 다음에 다시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등식의 원리만 이해한다 그러면 나머지 정리는 따라오는구나 라고 해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살짝 올리고요. 뭐 사실은 위에 거만 아셔도 상관이 없지만 굳이 꼭 다른 거를 또 여러분 헷갈려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항식이 있습니다. 네, 다항식이 있어요. 다항식 px를 아까 전에 x-알파가 제일 예쁘긴 하지만 사실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ax 플러스 b 나누었다. 그러니까 차이점 딱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x-알파였다면 ax 플러스 b. 다시 말해서 1차식인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x의 개수가 1이 아니라 어떤 다른 값이 있을 수 있죠. 이때의 나머지를 r이라 하면 잠깐만요. 하나 더 확인할게요. 1차식으로 내가 실제로 나누고 있었으니까 나머지 r은 뭐겠어요? 네, 적어도 상수겠죠. 요거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나머지 r은 도대체 무엇일까? 네, 나머지 r은 무엇일까? 추리 잠깐 해보세요. 나머지 r을 어떻게, 요거 똑같은 원리로 갈 거거든요. 항등식의 원리를 가지고 막 출발해서 갈 건데, 잠깐만. 아까 전에도 봤으니, 이게 나눗셈을 항등식 형태의 걸로 표현을 하고,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거니까 도대체 어떤 숫자를 집어넣을까를 되게 고민하게 될 건데 당연히 뭐예요? 여기는 ax 플러스 b가 얼마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그때 무슨 값? 여기는 x의 값을 찾겠구나 라고 추리하실 수 있으면 되게 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x 대신에 x 대신에 뭘 집어넣을 거다?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는 것이 나머지다 라고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증명을 간단하게 합니다. 위에서 했었으니까. 우선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px라는 아이가 있었다. 근데 이 친구를 ax 플러스 b로 나누었다. 그때 몫이 qx더라. 나머지가 r이더라. 자, 근데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냐면 항등식 관점에서 이해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px라는 아이가 있더라. 근데 이 친구를 ax 플러스 b라는 친구로 나누었더라. 그때 몫은 뭔지는 모르지만 qx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머지가 r이라고 하더라. 근데 이 주어져 있는 친구가 무엇이냐? 항등식이더라. 어떤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이더라 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 이거겠죠? 여기 있는 x 눈에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어떤 수를 넣어도 이 식은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수를 넣을 거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내가 궁금한 건 여전히 뭐다? 나머지 r이 궁금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는 궁금하지가 않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이 말도 안 되는 이 복잡한 식 별로 궁금하지 없으니까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사라지는 제일 좋은 방법 뭐라고요? 0이 되면 되죠. 이 친구가 0이 되는 방법은 뭐냐? 어떤 수를 뭐로 집어넣을까? 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여기는 ax 플러스 b라는 친구가 뭐가 될 거다? 이 친구가 0이 된다는 게 눈에 보이죠. QX 알아요? 몰라요? 나 QX 모릅니다. 몰라요. 하지만 0 곱하기 QX 하면 당연히 뭐겠어요? 그냥 0인 겁니다. Q 몰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잠깐만. 그럼 결국에 남아있는 게 뭐냐? P에다가 X 대신에 뭘 집어넣었다?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었더니 오른쪽에 뭐만 남아있죠? 나머지 R만 남아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개가 서로 다른 건가 싶어가지고 헷갈릴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과는 사실은 뭐예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좀 설명을 드려봐야죠. 이 개념을 어떻게 쓰는지를 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EX를 가져와 볼게요. EX 1번입니다. 자, 위로 올려서 출발할게요. 그냥 얘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겁니다.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뭐로 하고 싶어 하냐면 x-2로 나눴단 말이에요. 나눴으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몫이 있겠죠. 그 다음에 땡땡땡 나머지가 있겠죠. 내가 궁금한 거 이거예요. 나머지 r이 뭘까요? 찾아보세요. 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실 다항식 나눗셈을 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친구 뭐 조립제법을 하시든지 직접 계산을 하시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 실제 나눗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나머지만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죠. 요 친구 해서 이렇게 풀이합니다. 자, 이렇게 바로 풀이할게요. 선생님, 나눗셈을 이렇게 하는데 이 녀석을 이렇게 보지 말고 이제 항등식 관점에서 식을 봐주세요.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친구를 x-2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긴 한데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qx라고 하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r이라고 하자.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이 무엇이다라는 거죠? 이 식이 여전히 항등식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어떤 항등식이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한 게 뭐랬어? 난 여기 있는 나머지 r이 궁금하다고 그랬잖아. 이게 뭘까가 내가 미친듯이 궁금하잖아요. 반대로 해석하면은 나머지는 궁금하지가 않아요. QX 별로 안 궁금합니다. QX 궁금하면 내가 실제로 나눗셈을 했지. 나머지 정리 뭐하러 쓰겠어요. 근데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여기 있는 x, 자 x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있는 x에다 뭐예요? 어떤 수를 넣어도 된다. 여기 x에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여기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도 성립할 거다라는 게 항등식의 원리였잖아요. 근데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을 거냐? 100 넣고 1000 넣고 해도 됩니다. 그래도 성립하니까요. 근데 나는 여기 노란색 r이 궁금하다 그랬죠.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을 거냐를 딱 보시면 눈에 보이시죠? 선생님 여기 x에다가요. 제가 뭘 집어넣고 싶냐면 x는 2라는 친구를 집어넣고 싶어요. 2를 왜 집어넣겠느냐? 왜 집어넣겠어요? 2 빼기 2죠? 여기가 뭐가 될 것 같아요? 0이 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0이 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2라는 친구를 대입합시다. 숫자가 그냥 대입하는 게 아니죠. 내가 분명히 쓰고 싶은 애를 쓰는 거예요. 대입하게 되면 자, 좌변입니다.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이라는 친구는 2 빼기 2에다가 몫은 아직 여전히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Q2가 얼마인지 당연히 나도 모릅니다. 근데 어차피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0 곱하기니까 사라질 거거든요. 그 다음에 더하기 R인 거 눈에 보이시죠? 예. 근데 누가 봐도 뭐라고요? 이 친구 얼마라고요? 이 친구 0이잖아요. 예. Q2가 얼마인지 뭔지 내가 뭐알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0 곱하기니까 이 전체 값이 뭐가 될 것 같다고요? 이 전체 값이 0이 되어서 사라져 버리거든요. 자, 잠깐만. 그럼 여기 계산하면 얼마예요? 자,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이죠? 이 친구 얼마라고요? R이네요. 잠깐만. 그럼 나머지 R이 얼마가 되는 거죠? 15가 되네요. 예, 나머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나머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 잠깐만. 나는 다항식에 직접 나눗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을 실제로도 구할 수 있지만 여기 뭐야 지금 요 친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 나눗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EX 두 번째. 요거는 약간 확장판 버전인데 요렇게 좀 생각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문제들은 다 어떤 식의 문제냐면 1차식으로 나눴을 때가 문제잖아요. 근데 자, 문제 해서 문제. 예. 만약에 px라는 친구를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건 뭐 한다고요? 1차식을 나누었을 때를 우리가 표현을 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px라는 친구를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도 이런 나머지 정리의 원리가 적용될 것이냐? 라고 물어보면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항등식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한 말의 의미가 뭐냐면 공식만 외워가지고는 여기 1차밖에 못해요. 예. 지금 2차로 만약 이 나머지 정리가 확장되게 됐을 때 이 친구를 전혀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차식을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항등식의 원리를 이해하셔야만 확장 가능하다라고 해서 요거 문제로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요거 약간 좀 어렵습니다. 자, 문제를 우선 설정해 드리죠.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친구가 또 있어요. 가장 쉬운 녀석이죠. 이 친구 요번에 뭘 나눌 거냐면 x-1 곱하기 x-2라는 친구를 나눴어요. 잠깐만요. 뭐가 변화가 눈에 보이죠? 여기가 몇 차식입니까? 2차식입니다. 오, 쌤, 그럼 공식이 없어요. 이거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을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이해해가지고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계속 한번 가볼게요. 몫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QX라고 씁시다. 모르니까. 그 다음에 땡땡땡 해서 나머지를 R이라고 쓰지 말고 이제 RX라고 쓸 겁니다. 쌤, 왜 갑자기 R이라고 안 쓰고 나머지 RX라고 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자, 우리가 몇 차로 나눴다고요? 2차로 나눴죠. 그럼 나머지가 얼마일까요? 나머지가 상수항일 수도 있긴 하지만 1차식일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1차식이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1차 이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식이거나 상수항이거나 둘 중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식이란 뭐겠어요? x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x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수항일 때는 그냥 이렇게 r이라고 쓰셔도 전혀 무방한데 지금 식이고 나머지가 식의 형태꼴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rx라고 표현할 겁니다. 와, 쌤, 이거 2차를 무슨 수로 풉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자, 요렇게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해하기 제일 편하긴 한데, 이걸 어떻게 보라고? 나머지 정리 형태, 항등식의 형태꼴로 보시는 게 편하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다가 풀어볼게요. 여기다가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친구는 x-1, x-2라는 녀석으로 나누었더니 몫은 뭔지 모르지만 qx라고 하고 나머지는 rx라고 하더라. 잠깐만요. 여기 주어져 있는 친구가 여기 옆에다가 쓸게요. 무엇이다? 항등식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라 그랬죠? 항등식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x에다가 여기 있는 x에다가 뭐예요?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뭐예요? 항상 성립할 거다라는 거 머릿속 기억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한 게 뭐라겠어? 나는 여기는 RX란 친구가 궁금하지 나머지 거는 별로 궁금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걸 딱 보시면 이제 어떤 생각이 이제 여러분들이 추리할 수 있냐면 X에다가 어떤 것을 대입해야 될지는 대충 눈에 보이세요. 왜? 이 앞에 있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얘 날려주고 싶어. 왜? 난 QX를 모르니까 앞에 있는 게 살아있으면 귀찮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얘를 날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살펴보시는 순간 뭐가 보면 쌤 X에다가 쟤는 딱 봐도 알겠습니다. 1을 대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생각이 될 거고요. 선생님 그리고 X에다가 뭐 2라는 친구를 대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실 것 같아요. 이게 왜 눈에 보일 거냐? 1 집어넣으면 얘 0 될 거고 2 집어넣으면 뭐예요? 얘가 0 될 것 같거든. 다시 말해서 이 친구를 뭐로 만들어줄 수 있어?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도 성립해야 되니까 항등식이니까. 쌤 그러면 근데 RX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 했어요? 나머지 RX가 1차 이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를 이제 숫자가 아니다 식이니까 RX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선생님 RX를 이렇게 쓰지 말고 AX 플러스 B라는 형태꼴로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까? 요게 아이디어예요. 요게 아이디어예요. 나머지가 드디어 이제 상수항이 아니라 이제 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AX 플러스 B라는 형태꼴로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가요? RX라는 녀석이요. 요렇게만 추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이제 계산해 볼게요. 이제 요 원리만 이해되신다면 2차든 3차는 다 똑같거든요. 요 원리만 이해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푸실 수가 있어요. 1을 대입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1의 세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이잖아요. 이 친구가 0이겠죠. 네. 플러스 1을 대입했으니까 뭐겠어요? 여기에다가 1을 대입했죠. 여기에다 1을 대입했으면 그럼 뭐예요? 네. 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자, 2를 대입했다고 칩시다. 2를 대입하면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이죠. 여전히 0이겠죠? 여기는 요 파트는 0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2를 집어넣었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2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10 조금만 더 정리할까요? a 플러스 b라는 친구가 얼마 나왔다고요? 4 나왔죠. 그 다음에 2a 플러스 b라는 친구가 얼마 나왔죠? 8, 4, 2, 1이니까 15겠죠? 예. 잠깐만, 요 친구 계산하는 건 눈에 요 계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 넘어갔어. 가면 안 돼. 네, 그래서, 자, 바로 계산해 볼게요. A라는 친구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A라는 친구가 9라는 녀석이 나올 것 같고, B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5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닌 것 같죠? 계산 틀린 것 같은데. A가 9고요. 계산 틀렸는 것 같은데요? 계산 틀린 것 같은데. 잠깐만요. 계산 좀 해볼게요. 8, 4, 2, 1, 15. 15군요. 그러면 A가 11이겠네요. A가 11이에요. 미안합니다. 쌤 계산 틀렸어요. A라는 친구가 11일 것 같고 B라는 친구가 얼마일 것 같아요? B라는 친구가 11이니까 마이너스 7인가요? 네. 맞을까? 네, 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계산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나머지 정리에 대한 공식 여러분이 외워서 쓴다 그러면은 1차만 쓸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뭐다? 2차, 3차 확장판이 무조건 가능하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 어려운 녀석은 주로 요 녀석들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문제를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랑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의 개념 자체로만 본다라고 하면 그냥 항등식의 원리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항등식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